남명 조식을 혹평한 율곡 이이의 석담일기. 안동 출신인 퇴계 이황이 경상좌도 성리학의 스승이라면 합천에서 태어난 남명 조식은 경상도 성리학의 선구자로 조식의 문화에서 정구, 김우홍, 정인홍, 정탁, 최영경, 곽재우 등 당대를 풍미한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에 반기를 든 인물이 있으니 바로 노론의 정신적 지주인 율곡 이이로 조식은 뜻과 행실이 높고 깨끗하지만 실제 체득한 주장과 견해가 없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방책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이유로 그가 세상에 나와 벼슬을 했어도 나라를 잘 다스렸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정구, 정인홍, 김우홍 등의 문인들이 그를 추앙해 도학 군자라고 하지만 이는 진실로 지나친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이가 쓴 석담일기는 사상적 경쟁자인 조식을 과대평가됐다고 거침없이 깎아내렸는데 책에는 명종 20년인 1565년부터 선조 14년인 1581년까지 조정의 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에게 경서 등을 강연한 내용과 함께 당시의 인물, 주요 사건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각 사안별로 율곡의 견해가 매우 상세히 드러납니다. 이이는 조식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명류들을 거침없이 비평하는데 주리론의 대가인 회제 이연적도 피해갈 수 없어 이렇게 썼습니다. 이연적은 박학하며 글을 잘했고 몸가짐을 장중히 하고 입에서는 몹쓸 말이 없었다. 처술을 많이 하였으며 깊이 정리한 경지에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데는 큰 재질이 없었고 벼슬에 올라서도 절개가 없었다. 을사사하 때 신문을 맡아 올바른 사람들을 추국해 공신이 됐다. 곽순이 신문당할 때 언적을 쳐다보고 우리가 언적에 손에 죽을 줄 어찌 알았으리오라고 한탄했다. 언적은 옛 전적을 많이 읽고 저술을 잘했을 뿐 가정에서는 부정한 여색을 멀리하지 못했고 교정에 나와서는 도를 행하지 못했다. 그의 두드러짐이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를 어찌 도학자로서 추천할 수 있겠는가. 이이는 거의 드물게도 최고의 지성인 이황은 존경했지만 비판의 칼날은 이황 역시 피해가지 못했는데 1569년 3월 이황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임금이 조정의 선비 중 누가 믿을 만하냐고 물었습니다. 이황은 이준경은 대사를 맡길 수 있으니 신임하고 의심치 마시라고 당부하면서 그러나 기대승은 학문하는 선비이지만 아직 심오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고했는데 이이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준경은 영의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임금을 도에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만 잘난 체하면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도량이 없었다. 기대승은 재주는 있었으나 학문이 정밀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지나쳐 선비들을 경시했으니 벼슬을 얻게 된다면 나라를 그르칠 것이다. 이황 같은 현명함을 갖고도 추천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사람을 안다는 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이는 그러나 이듬해 12월 이황이 세상을 떠나자 장문의 글로써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이황의 성품과 도량이 온순했으며 세속의 이익과 화려함을 뜬구름처럼 여겼다고 기술했습니다. 경전 외에는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세상의 낯섦과 물러남, 사양함과 받음, 취함과 주미지조에 있어서는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고 칭송했습니다. 이황은 당대 유가의 종주로서 조광조 이후로는 비할 사람이 없었다면서 그의 재주와 기계는 조광조에 못 미치지만 의리를 깊이 연구해 지극히 정리한 점에서는 조광조가 그를 따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은 기계와 도량이 남다르고 효도와 우애가 뛰어났고 욕심이 없어 명예욕이나 가무, 여색에 담담했으나 이따금 점잖지 못한 농담을 해 남들은 그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이는 다른 이의 입을 빌려 자신 스스로도 평가했는데 이이는 선조에게 늘 쓴소리를 해서 선조는 그런 이이를 가까이 두면서도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선조는 1575년 6월 노수신에게 어진 선비를 천거해 보라고 하자 노수신은 이이와 허협이 쓸만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허협은 허균과 허난설련의 아버지입니다. 선조는 허협은 물정에 가장 어두운 사람이니 쓸만하지 않다면서 이이는 가히 크게 쓸 수 있지만 말과 글이 매우 과격하다. 이는 나이가 아직 적은 까닭일 것이라고 했는데 선조는 허협 대신 이이를 높은 벼슬에 앉혔습니다. 1573년 8월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이 상소해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황 등 5현을 문묘에 올리기를 청했는데 선조는 오랜 공론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이이는
고려시대 배양한 정몽주, 설총, 최치원, 안양중 정몽주를 제외한 3인은 도덕과 무관한 인물들이니 문묘에 올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김갱필과 정려창은 깊은 것 뜻이 미약해 잘 드러나지 못했고 이현적은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역시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광조는 도학을 주창했으며 이황도 의리에 몰입해 이 일대의 모범이 되었으니 두 사람을 내세워 모신다고 한다면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는가라며 조광조, 이황만이 배향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석담일기는 선조와 역대 왕들의 일거수일투족도 가감없이 전하는데 선조는 학문을 즐겨 학식이 웬만한 학자들보다 높아 어려서부터 자질이 뛰어나고 외모가 깨끗하고 빼어나다고 했습니다. 명종도 하성군을 볼 때마다 덕흥은 복이 있도다라고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는데 선조는 도학군주를 자처하면서 경연에 나오기를 즐겼습니다. 경연에서 질문이 날카롭고 깊이가 있어 강관들도 강의를 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박수는 시강하고 나오면서 임금은 정말 영명한 군주라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국상 중에는 임금도 스스로 육식 자체를 금지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단명한 인종은 채식을 지나치게 고집해 피부로 뼈가 드러날 만큼 야위어져 중국 사신이 몰골을 보고 육식을 권할 정도였답니다. 주색을 즐겼던 성종은 중도의 채식을 포기하면서 채소만 먹으니 점점 지쳐가는구나. 채식이 과연 어려운 일이구나라며 고기를 먹겠다. 다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장래의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육식을 즐기지 않았던 선조는 1575년 1월 인순왕후, 1577년 11월 인성왕후가 연이어 사망하자 아예 고기 반찬을 끊었는데 신하들이 간청할 때만 고기를 먹는 신용을 하고 채소만 입에 댔습니다. 선조는 이해 못할 성향도 보였는데 경국대전은 경복궁에서 천처까지는 민가를 못 짓도록 금지했지만 이를 금지하지 않아 경복궁의 지척에 민가가 질비했으며 심지어 100년이 넘은 고가들도 많았습니다. 선조가 어느 날 이를 보고 크게 노하여 백척 내의 집을 당장 허물라고 명했는데 신하들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명나라 사신이 조선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 다른 해를 골라 시행할 것을 주청했습니다. 대관들도 번갈아 글을 올려 중지할 것을 청했지만 임금은 더욱 노해 당장 모두 헐라고 재촉하니 백성 중에 울부짖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고 이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여색을 밝히는 선조 성향도 언급되는데 1574년 3월 임금이 의원고에 있는 황납 500근과 수은을 대궐 안으로 들이라 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선조가 후궁에게 불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황납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권례에 파다했는데 선조는 불교를 멀리했지만 이 즈음 귀인 김씨를 여러 후궁 중 가장 총애했습니다. 귀인 김씨는 후일 인빈 김씨에 책봉되며 이한군, 신성군, 정한군, 의창군 등 사남 7녀의 많은 자녀를 두고 이들 중 정한군은 인조의 생부인데 이런 귀인 김씨가 아들을 위해 불상을 만들겠다고 선조를 졸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선조가 총애한 의한군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사망한 왕자인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선조는 자꾸 반대하면 국문을 열겠다고 협박했지만 거듭되는 반대에 결국 황납을 도로 돌려보내면서 사건도 수습됐습니다. 선조 7년인 1574년 2월 임금이 지나친 방사로 잔병치레가 잦자 신하들이 여색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임금은 들은 채 만체했습니다. 선조는 오히려 마음을 닫고 기운을 길러 장수를 하는 것이 왕도라고 할 수만은 없다. 목숨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신하들을 타일렀습니다. 이인은 털끝만 치라도 스스로 몸을 해롭게 하면 이것은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자가 생을 잇고 욕을 따르는 것을 심한 수치로 안다고 했는데 이 말을 마땅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타일렀습니다. 1580년에는 선조의 맏형인 하원군이 역관의 딸 중 예쁜 사람이 있다고 청구하자 그녀를 궁중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이인은 이때부터 임금이 역관의 딸에 빠져 햇빛이 광채가 없는 것이 여러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임금들이 위급할 때 희한한 약을 응급용으로 처방하기도 했는데 명종 22년인 1567년 6월 27일 임금이 갑자기 병원이 위중해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명종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심혈증이라는 고질병을 앓았는데 심장에 뜨거운 기운이 뭉쳐 가슴이 답답하고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는 병입니다. 의관이 약건수를 쓰고 싶다고 하자 좌의정 이명이 어찌 다른 약이 없어 이 더러운 약을 쓰겠느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영의정 이준경은 질병의 약을 쓰는데 어찌 위아래가 있겠는가. 병증세에 따라 쓰면 될 일이다며 약원수를 속히 쓸 것을 재촉했습니다.
야건수는 명종의 친부인 중종도 해열제로 복용했다고 실록은 전하는데 야건수는 야인건수로도 불리며 인분을 물에 섞은 것입니다. 동의보감은 성질이 차서 심한 열로 미쳐 날뛰는 것을 치료한다. 잘 마른 것을 가루로 만들어 끓는 물에 거품을 내어 먹는다. 남자 똥이 좋다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세태도 소개되는데 군정의 폐단은 이미 선조 때부터 비일비재해 군적을 등록하면서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가족이나 이웃까지 올리는 것으로 모자라 노비는 물론 닭, 개까지 포함시켜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이인은 팔도의 명령에 군액을 고르게 배정하고 부족하면 문서를 비워두고 한가한 장정들을 찾아내 보충한다면 백성들의 고생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병조의 논의를 붙였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1578년 8월 임금이 출행하다 어린이가 행렬에 끼어있는 것을 보고 물으니 군사라는 답이 올라오자 선조는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어린 군졸들은 돌아간 뒤 수령이 다시 고역을 시킬까 두려워 원하는 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 품이 그리울 나이인데 어찌하여 군역을 담당하고 있는가. 아이를 보고서는 심기가 불편해 밤잠을 못 잔다. 내가 불민한 사람으로 임금자리에 있게 돼 이런 일이 있게 됐으니 한탄할 일이다. 내가 수천 군사를 잃을지언정 어린아이를 복역시킬 수는 없다. 군사를 점검해 나이가 차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모두 돌려보내라. 1571년 겨울에 경기도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나라에서 장수에게 명예 군사를 거느리고 호랑이를 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은 호랑이를 잡기는커녕 촌마을에 주둔하면서 노력질을 해 백성들이 호랑이보다 더욱 괴로워했다고 이인은 적었습니다. 1577년에는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었는데 민가에서는 독한 역신이 내려왔으니 오곡을 섞은 밥을 먹어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 퍼져 잡곡을 몇 점 매석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쇠고기를 먹고 소피를 문에 뿌려야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떠돌면서 곳곳에서 소를 수도 없이 잡아댔습니다. 전년 흉년에 이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루 셀 수 없었는데 임금은 피해가 극심한 평안도, 황해도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남명조식을 혹평한 율곡 이이의 석담일기였습니다.